박 PD의 픽. 산자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결정을 하면서 환경부도 덩달아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아이고, 전기차 소유주들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겠죠. 작년처럼 산자부와 한전이 함께 인상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뜻인데 1년 만에 또 충전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이 전기차 요금 관련돼 가지고도 있지 않았나요? 동결을 한다라고 했었죠. 임기 내에는 충전요금 올리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 공짜가 빌공짜였던 모양이에요. 아하, 공약한 거는 하나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요즘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가 작년 9월부터 공공전기차 급속 충전기 요금을 올렸어요. 324원, 347원. 50kW급은 기존 대비 32원, 100kW 이상급은 38원을 올렸습니다. 이유는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 6월에 TF를 구성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 또 환경부에서 TF를 구성 중이다. 이번에도 또 올리겠다라는 그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이고, 전기차 소비자들 걱정이 커지겠죠. 그런데 전기차를 사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죠. 많게는 1,000만 원이 넘게 주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각종 세금 혜택을 줘요. 주차장도 할인이 되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혈세를 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전 지구가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줄여보자. 이런 의도가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혈세를 많이 쓰는 거, 당장의 혜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특히 후손들에게 더 나아진 상황을 물려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기차 구입하시는 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비싼 전기차 사겠다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올랐다고 바로 충전료 인상에 들어간다. 그것도 1년 만에 또 가뜩이나 충전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기차가 지금 확산이 답보 상태이란 말이죠. 오늘 방송은 아전인수의 대가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아전인수, 자기 눈에만 물을 끌어넣는다라는 뜻인데 억지로 자기에게 이롭도록 꾀함을 이르는 말이죠. 남이야 죽건 말건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이기심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국제 원유와 가스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도 국민이야 죽든 말든 한전 적자만 메꾸면 된다라는 정부의 철학과 맞닿아 있고요. 기름차가 늘건 말건 한전 적자만 줄이면 된다는 정부의 철학과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인지 또 문재인 정부 탓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문재인 정부 없었으면 어떤 핑계를 대려고 했을까? 참, 그게 더 궁금해요. DJ 정부 탓하겠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 정도 마셔도 방사선 수치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방사선 수치의 80%가 증가하는데 이는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은 아니다. 무슨 궤변일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얘기하신 분이 1리터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리터 이상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우리가 보통 생수 살 때 2리터짜리 사지 1리터짜리는 잘 안 사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학회가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초청해서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주제가 저선량 방사선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공포가 집어삼킨 과학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앨리슨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험 입자 물리학자래요. 40년 이상 물리학, 특히 방사선 분야를 연구했는데 오염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종 물질인 삼중수소에 대해서 무해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어허. 삼중수소 먹더라도 최대 14일이면 몸 밖으로 나온다. 해양생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섭취하더라도 쉽게 배출하기 때문에 축적 문제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저선량 방사선에 지속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무해하다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류는 자연 방사선에 항상 노출돼 왔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세포와 DNA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앨리슨 교수의 말이 맞다면, 아니, 삼중수소 문제가 없는데 그걸 뭐하러 바다에 버립니까? 이 논에 대거나 공업용소 쓰거나 심지어는 거기 일본 국민들이 마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전 인수라는 겁니다. 바다에 왜 버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그게 가장 싸거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말이 진짜 맞다면 바다에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뭐하러 해저 터널까지 뚫어가지고 1km 떨어진 바다에 버립니까? 바로 앞에 버리면 되지. 그게 가장 싸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본 애들이 마음대로 오염수 버리면 된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 죽든 말든 이러한 주장을 영국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이 앨리슨 교수가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굳이 한국까지 와서 이 얘기를 했다. 저는 이 사실이 더 놀라워요. 맞습니다. 역대급 아전 인수인 것 같은데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당장 매일 오염수를 마시게 생겼어요. 영국에 사는 인간이 퍼포먼스로 일회성으로 마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양반도 매일 1리터씩 마셔라 라고 하면 미쳤냐? 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물 하루에 10리터는 마셔야지 건강해진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겨우 1리터만 마시면 괜찮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주장.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유심히 보세요. 방사선과 직원들 아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세팅만 하고 바로 문 밖으로 나가죠. 멀찌감치 조종실에서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고 컨트롤을 합니다. 심지어 큰 병원에 아파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한테 납으로 만든 조끼를 입히고 환자 움직이지 않게 잘 잡고 있으세요 라면서 직원들은 그 공간에서 이탈을 해버리죠.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표현, 지나칠 정도로 저선량 방사선, 몸에 누적될 경우 말 그대로 피폭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항공사 승무원들, 상공에서 일하는 특성 탓에 피폭 부작용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에서는 더 많은 자연 방사선이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사선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약간의 피폭이 어떤 데미지를 주는지. 게다가 앨리슨이 1941년생이더라고요. 아이고. 나이가 꽤 많죠? 자신의 말대로 매일 오염수 1리터를 마셔도 6개월 정도는 큰 탈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탈이 나서 죽더라도 자연사라고 우기면 그만이죠.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버리는 오염수에 대한 변명을 왜 영국인이, 그것도 한국에서 했을까요? 혹시 한국인의 동의를 구하겠다던 대통령의 발언 진짜가 아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일본이 원전 관련돼 가지고 조사도 아니고 시찰시켜주겠다. 그걸 덜컥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도 난리가 나고 있죠. 협의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시료도 뜨고 진짜 조사를 좀 해보겠다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니네는 와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 봐라. 뭐하러 딴짓거리 하려고 해. 지금 그러고 있다면서요. 네. 오염수가 안전하면 지들이 먹으면 됩니다. 먹기는 좀 그렇다. 고업용으로 써도 되죠. 근데 다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 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가 싼 똥에 식초를 뿌린 다음 아주 좋은 걸음이야 라면서 아파트 단지 나무에 버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가 싼 똥은 자신의 변기나 기저귀에 처리해야 문명인이죠. 괜히 우리 조상들이 외놈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나의 면역력은 장에서 결정됩니다. 다양한 장내 유익균이 활발히 움직이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죠.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유익균을 늘리고 잘 놀게 하는 유일한 비법, 프로바이오틱스, 즉 먹이에 있습니다. 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들인데 이걸 매일 챙겨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루 한 알 브리오 생유산균이 필요합니다. 16가지의 생유산균을 100억 마리 이상 보장할 만큼 알찹니다. 특히 특허받은 생유산균 호박 분말 코팅 기법을 사용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요. 냄새나는 돈피, 어피가 아닌 100% 식물성 캡슐이라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도 섭취 가능한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했고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경불진의 깐부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자가용 소유자 10명 중 9명은 하루에 2시간 미만으로 차를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차 공간에 세워둔다 라는 조사 결과가 소카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오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자가용 소유자 68%는 일주일에 10시간 미만을 이용하고 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차량을 이용한다는 답변도 19.1%다. 따라서 10명 중 9명은 하루에 2시간도 채 이용하지 않고 90% 이상을 주차 공간에 세워두고만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가용 소유로 교통체증이나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중도 59.8%. 자가용 미소유자는 향후에도 차를 살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문항에서 경제적 부담이 31%, 낮은 이용률이 28.2%,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이 27.5%, 주차 스트레스가 2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있는 사람도 잘 쓰지 못하고 있고 없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도 안 살 것이다 라는 설명이죠. 그렇군요. 카쉐어링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61.4%고 부정적인 답변은 8.4%에 그쳤다라는 설명이고요. 차 구매 지출 금액이 평균 3,400만 원이다 라는 결과도 곁들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소카가 어떤 회사인지는 다 아실 테고요. 정리를 하면 하루 2시간도 채 쓰지 않고 세워두기만 하는 차를 3,400만 원이나 주고 사는 건 바보가 아니냐라는 거죠. 자사의 매출과 이익을 늘리기 위해 이런 설문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장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휴대전화만 해도 그렇죠. 하루 이용시간, 이 PD님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분도 안 되죠. 예, 보통 많아도 2-3시간일 텐데 소카 주장대로라면 휴대전화도 사지 말고 공유하는 게 낫겠죠. 일주일에 한두 번 싣는 등산화, 더더욱 사면 안 되는 물건일 겁니다. 2-3시간이면 완도 갈 수 있는 책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소카가 이런 자료를 내는 건 첫 번째는 자사의 이익 확대, 두 번째는 차량 공유에 대한 이미지 개선입니다.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2시간 쓰는 차, 주차장에만 세우는데 왜 사냐는 식의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차를 사는 대다수 영업용 택시 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살까요?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쓰기 위해서죠. 소카를 이용하려면 차가 있는 특정 주차장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싫으면 유료 탁송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역시나 시간이 걸리죠.
3,400을 주고 세워둘 차를 왜 사냐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쏘카 쓰는 비용은 저렴해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써본 분들이 차라리 택시 타는 게 싸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차 자체를 빌리는 비용 플러스 보험금이 추가되는 탓인데요. 보험료 역시 기본형, 고급형, 더 고급형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놨어요. 내가 돈을 덜 내려면 고급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공포 마케팅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카쉐어링,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실제 이용할 때 부담이 없어야죠. 쏘카에서 그렇게 부담 없이 하게 되면 우린 남는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쏘카의 비즈니스 모델이 후지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무엇보다 원래의 카쉐어링의 의미, 선의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아닙니까? 오늘은 기업이든 정부든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소비자든 국민들은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돼. 라고 하는 아전인수식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낚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저것 비교도 해보고요. 하지만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딱히 묘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염수 방출도 마찬가지고요. 이민을 가야 되나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